네, OLED 아이패드가 온다. 디스플레이 업계 기회 찾을 수 있을까? OLED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OLED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2017년부터 굉장히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스마트워치라든지 태블릿까지 OLED에 대한 수요는 점차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애플에서 아이패드나 맥북 같이 대부분 제품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또 OLED 아이패드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또 큰 예정입니다. OLED 시장에 좀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아이패드 쪽과 함께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슈부터 한번 다뤄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OLED 스마트폰이 2017년에 조금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 2015년에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OLED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면서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삼성전자가 한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이 20%까지 증가시켰고요. 네. 그러면서 20%대에서 쭉 이어지고 있다가 2017년에는 애플도 OLED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면서 지금은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이 한 52%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아직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OLED 태블릿은 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OLED 태블릿 PC를 출시를 미리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 70%대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지금 태블릿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약간은 좀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애플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아이패드 제품을 OLED 디스플레이로 전면 개편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지난주에 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10.9인치 그리고 12.9인치에 대해서 프로 라인에 대해서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디스플레이와 비교해서 OLED가 탑재가 되면 가격은 조금은 더 비싸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이패드에 OLED 가 탑재가 되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IT OLED 산업의 경우에는요, 스마트폰의 그 규모, 시장에 대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PC 쪽이라던가 태블릿 시장의 성장세는 좀 둔화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장조차도 지금은 약간 함께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플이 태블릿 PC 쪽에 OLED를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새로웠던 수요처를 좀 찾기 힘들었던 네. IT OLED 시장에서 조금은 활기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태블릿 PC에 탑재되는 OLED라고 하면 스마트폰용이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크기라든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OLED는 두 가지 종류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리지드 OLED 패널 그리고 플렉시블 OLED 패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리지드는 단단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뭐 기판도 유리고 되어 있고 또 봉지막도 유리 기판으로 되어 있으면 리지드 OLED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플렉시블은 약간 유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폴리이미드 기판으로 되어 있으면 플렉시블 OLED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강도도 높고 또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태블릿 PC라던가 네. TV 이런 일반적인 가전 제품들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PI 기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유연성이 좋다 보니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던가 뭐 롤러블 TV 아니면은 자동차 쪽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플렉시블 아무래도 이제 유연한 게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평면적이 아니라 약간 뭐 롤러블 형태나 뭐 폴더블 형태로 태블릿 PC가 나오게 된다면 플렉시블 OLED의 사용이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되는 아이패드의 그 O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패널이 제조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은 아무래도 기존의 리지드랑 플렉시블 두 가지 장점을 좀 취합해가지고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거는 하이브리드 OLED다. 네. 그렇군요. OLED도 그러니까 조금 단단한 거랑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이패드 OLED에는 두 가지를 섞은 방식이 좀 탑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플렉시블 OLED가 조금 더 기술력이 들어가서 더 비쌀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또 저가 물량에 대한 공세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OLED 말고 LCD를 먼저 좀 살펴보면 네. LCD 쪽은
이미 중국 쪽에서 점유율을 다 가져간 상황이고요. 2018년부터 중국에서 LCD 쪽에 저가 물량 공세를 쭉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국내 기업들의 LCD 가격 경쟁력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또 수익성도 많이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LCD 사업을 뭐 축소했다, 사업을 아니면은 접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LCD 쪽의 사업을 줄이면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이제 OLED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이 여기서 또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저가 공세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패널 기업이 화웨이 쪽에 제공하고 있는 플렉시블 OLED 패널 공급가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게 공급하는 리지드 OLED 패널 공급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중국 기업이 이제 플렉시블이 제가 더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플렉시블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에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가격보다 60%나 더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산 플렉시블 OLED 패널 가격이 또 저렴해지다 보니까 리지드 OLED 패널에 대한 수요도 같이 감소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앞선 LCD 사례처럼 또 한 번 중국에게 영향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스마트폰 쪽 OLED에 대한 그 캐파를 좀 줄이고 노트북이랑 태블릿 이렇게 IT라던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전환해서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8세대 OLED 신규 투자를 좀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IT 기기용 OLED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IT용 OLED에 대한 채택들이 앞으로 이제 아이패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가 공세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의 아이폰 OLED 패널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은 국내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3분기 좀 실적을 살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이제 소식들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6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폭이 직전 분기보다 한 2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좀 긍정적인 실적들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애플 효과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폰 15가 이제 올해 출시가 됐는데 아이폰 15에 대한 패널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개 국내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에 공급하는 패널의 공급 그 비중이 한 74% 정도가 되고요. LG 디스플레이의 비중은 나머지 한 26% 정도로 공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아이폰 15가 좀 과연 잘 팔릴까라는 이제 약간 의구심도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5 시리즈가 생각보다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번 3분기에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줬고 아무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3분기 실적에 좀 늦게 반영된 부분은 네. 있어서 이제 4분기로 좀 그 실적이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연말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 패널 공급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중국 BOE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이폰 15의 패널에 좀 공급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네. 있었지만 이게 그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기술력에 대한 확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품질 이슈로 BOE 같은 경우에는 이번 15 시리즈는 좀 연기가 됐고요. 최근에 이제 품질 인증을 받았지만 올해 BOE 같은 경우에는 그 리퍼 물량 쪽으로만 네.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부터 BOE도 같이 물량을 좀 공급한다라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BOE도 합세가 되다 보니까 점유율이 조금은 바뀌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65%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한 30% 그리고 나머지 BOE가 한 8에서 10%로 예상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독점을 담당했던 이 독점에 대한 수혜는 조금은 적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폰이라던가 갤럭시라던가 휴대폰, 스마트폰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이제 추후에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새롭게 경쟁력을 찾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IT용 OLED 이쪽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2월쯤부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에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아이패드용 OLED가 출시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패널을 내년 2월쯤부터 두 기업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애플은 국내 두 기업들과 어느 정도 가격 협상에 대한 공급가에 대한 가격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고, 이제 아이패드 OLED 공급가는 기존 모바일용 이제 OLED 패널 대비 가격이 한 3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해서 이 애플의 아이패드용 OLED 패널을 좀 공급하게 될지 이거에 따라서 실적도 상당히 네.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전망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이제 모바일용보다는 당연히 아이패드용 OLED가 이제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더 비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의 그 절대적인 출하량보다는 당연히 패드의 출하량이 좀 적기 때문에 그쵸. 이런 출하량 자체는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판가 자체가 제가 이제 3배 이상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그 출하량 자체는 낮지만 판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패널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폰용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70% 이상을 공급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이제 수주에서 11인치랑 12.9인치 OLED 패널을 두 개 다 이제 공급하는 쪽으로 이제 수주가 확정이 됐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1인치만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물량 측면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아이패드 이제 1000만 대 중에서 600만 대 정도가 LG 디스플레이 물량이고 나머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져가면서 한 6대 4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량 자체, 수주 자체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추가적인 뭐 투자라던가 생산 라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두 기업의 OLED 관련 생산 라인이나 투자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약간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굉장히 그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8세대급 노트북 쪽에 들어가는 OLED 생산 라인의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026년까지 4조 1천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만 월 15,000장 정도를 그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 라인 자체가 굉장히 빵빵하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노트북이라던가 모니터 등으로 IT용 OLED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충분히 그 물량을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지금 아이패드 말고 추후에 맥북까지도 이제 OLED가 탑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때는 또 점유율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8세대 라인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투자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그 CEO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CEO 분께서 굉장히 이제 OLED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공급 규모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생산력이라던가 이거를 LG 디스플레이가 우위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어쨌든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8세대 투자를 좀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OLED 태블릿이랑 노트북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쪽뿐만이 아니라 뭐 소재나 부품의 개수도 함께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양한 기업까지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OLED 투자 현황들까지 함께 좀 짚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사실 IT용 OLED 시장이 커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이패드라든지 중소형 OLED보다는 TV 같은 데 들어가는 대형 OLED 쪽에서 좀 반등이 이루어져야지 훨씬 더 이익률은 증가가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TV에 대한 전방 산업, 이 수요 시장은 좀 어떨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OLED 쪽 사업이 좀 살아나야지
이익률이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그 이익으로 중소형 OLED 쪽에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3분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TV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TV에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의 판매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OLED 패널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좀 역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또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 공량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흥 시장에서 그 저가 공량이 굉장히 반응을 좋게 얻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또 이제 이쪽에서 빠르게 출하량을 이어가고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대형 OLED에 대한 기술력으로 프리미엄 TV 쪽의 수요를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QD OLED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WOLED라는 이제 신제품 전략으로 기존의 OLED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좀 극복을 하면서 네. 훨씬 더 뛰어난 화질이라던가 선명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면서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아무리 봐도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TV 시장 이쪽을 많이 공략을 해왔었는데 사실 뭐 많이들 다른 데서도 들으셨겠지만 이 전방 업계가 많이들 침체가 되다 보니까 신사업으로도 다른 쪽을 또 돌파하는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또 어떤 곳에서 좀 기회를 엿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또 이제 기회 요인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전장용 디스플레이를 네.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던가 자동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관련된 디스플레이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벤츠라던가 BMW라던가 아니면 현대차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OLED 패널에 대한 채택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올해 전장용 디스플레이 수주 잔고가 약 20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주 잔고는 한 3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장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뭐 노트북에 비해서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한 8배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OLED 패널 하나가 탑재가 되면 스마트폰 5,002만 대의 효과를 네. 누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패널 2개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스마트폰 1억 대 그리고 3개까지 탑재가 되면 스마트폰 1.6억 대의 그 출하 효과를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전장용 디스플레이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게임용 디스플레이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지스타가 굉장히 크게 열렸었는데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게이밍 모니터를 이제 지스타에서 선보였어요. 게임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보다 훨씬 더 이제 해상도라던가 응답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용 모니터는 또 이제 프리미엄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좀 비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제품 중에 그 게이밍 모니터 중에 27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가격대가 좀 있는 상품인데요.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런 모니터라던가 장비에 대한 좀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게이밍 OLED 제품을 통해서 고품질 게임 시장까지도 함께 공략을 하면서 이쪽에서도 기회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OLED 업계들 한동안 좀 많이 침체가 되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패드에 OLED 탑재라는 모멘텀도 함께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전장용 또 게이밍 모니터용 이런 OLED를 통해서 신사업 발판까지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실적 호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